안녕하세요. 찐쌤, 홍쌤입니다. 대형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는 성공 언어 재활, 그리고 9개월 아동의 언어 재활, 마지막으로 음성 환자분들의 언어 재활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홍쌤이랑 음성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비인후과에 주로 내원을 하죠? 네, 정상적인 음성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등의 음성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음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질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음성 문제입니다. 말소리를 산출하는 성대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서 음성 문제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성대에 동그란 유가종 같은 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후두암 같이 병변이 생긴 경우에 나타나는 음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뭐 성대마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대마비는 조금 신경학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 신경학적인 요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성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이런 메커니즘을 담당하는 신경계가 있어요. 그런 신경계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음성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말씀하셨던 성대 한쪽이 뭐 마비됐다거나 그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능적인 요인을 통한 음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들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큰 소리를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요. 성대 기관 자체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성대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함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뭐 폴립이나 결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신목소리가 대표적이에요. 갑자기 목이 쉬었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섞인 소리, 약간 기식적인 소리가 있어요. 그런 음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무력하거나 애를 써서 얘기를 해야지만 음성이 산출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목에 뭔가 이물감이 생겨서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수면하실 때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기침들이 있어요.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런 증상 중에 하나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후두염이랑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계속 미친다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목소리 같이 가벼운 증상일 수 있는 이런 증상이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성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우리 언어치료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목소리 변화로 이비인후과에 오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서 치료를 보시게 되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음성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음성 언어 치료사가 투입이 되어서 검사들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환자의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서 오셨는지 그 환자의 음성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환자의 목소리의 변화가 신목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뭐 기식적인 음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트로코프라는 내시경 검사가 있어요. 성대를 관찰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인데 이걸 통해서 성대 자체의 모양이나 어떤 움직임, 파동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지까지를 이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호흡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자의 음질이나 강도 이런 뭐 비음들이나 공명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이상을 보이는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음성 상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음성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음성 관리법과 음성 재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한 홍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의 엄마라고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이가 있기 전과 또 생긴 후로의 언어치료사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우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가 정말 삶이 딱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있기 전에는 이론적인 정답, 기준을 세워서 어머니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정답을 제시해 드렸다면 지금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개별 성향이나 아이의 기질, 그리고 아이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아이가 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언어를 어떻게 하면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의 방법을 같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도 좀 더 많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만 바라봤다면 지금은 한 아이의 이렇게 존재 자체로 이 아이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언어치료사이고 싶은지 한번 네. 대답 좀 해주세요.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정말 도움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홍쌤을 바라볼수록 딱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언어발전소의 시그니처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거침없는 의사소통으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